안녕하세요. 의사의 하루 몇 화지? 5화? 5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의사의 하루 5화 아이디병원 안면윤곽센터 이경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TVN 화제의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는 저도 즐겨보고 있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 나오는 의사분들의 생활이 정말 너희가 그렇게 생활했던 게 맞냐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둘 다 처자느라 환자 얼굴도 안 보고 해열제를 줬지. 니들이 뭔데 환자 어세스도 없이 오더를 해? 의사하기 싫으면 빨리 얘기해. 나 시간 낭비 시키지 말고. 어? 죄송합니다. 저 영상이 사실 교수님이 레지던트들을 혼내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교수님과 레지던트들 사이에는 결국 선생님과 제자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뭐 군기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저희가 교육을 받는 편입니다. 근데 레지던트 고년차가 있고 저연차가 있잖아요. 군기가 센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사실 있어요. 제가 지냈던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고년차와 전연차 사이의 사이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확실한 위계 질서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레지던트들끼리 군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전연차들은 아무래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친구처럼 지내가지고는 사실상 그런 엄격한 의학을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한 군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군기는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교수님이 저렇게 불러다 놓고 혼내는 경우는 상당히 많죠. 병실에서 회진 돌고 병실 문 앞에서도 혼나고 차트로 얻어맞기도 하고 뭐 그런 거고 저거는 오히려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난 말은 못했지만 진짜 많이 얻어맞으면서 생활했는데. 넣어도 돼요? 네. 여기 녹화되고 있어요? 막 환자 옮기다가 뒤통수 맞고 막 우리는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 교수님. 장 교수 바람 났어? 들었어? 야 그거 안 들리면 ENT 가야지. 야 근데 너 발성 되게 좋다. ENT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평소에 생활할 때 이제 동기들끼리 모이거나 의사들끼리 모이면 의학 용어로 대화를 많이 하냐고. 근데 의학 용어가 저희가 공부할 때 보통 다 영어로 배워요. 한글로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한글 용어가 굉장히 저희는 잘 안 나와요, 입에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글 배울 때 뭐 한글 단어를 배우는 것처럼 영어 단어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 오히려 환자들 앞에서 상담할 때도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의학 용어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편한 거를 돌려서 표현해야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뭐 ENT 그다음에 성형외과는 PS라고 하거든요. 그런 약자들은 어떻게 보면 길잖아요. 이비인후과, 뭐 신경외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소아외과, 뭐 다 기니까 저희끼리 그냥 PS, NS, 뭐 지금은 ENT 이런 식으로 다 줄여서 부리는 게 습관이 돼요. 6년 동안 이런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사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어색해서 의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힘들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가끔은 그런 의학 용어가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잘난 체하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되게 디테일을 잘 뽑은 것 같아요. 모든 의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하게 복통을 호소해서 앰뷸런스로 실려왔고 엑스레이상 일레우스 소견 보였습니다. LT 기록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급하게 콜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 주말인데. 교빈아 선생님이 주말이 어딨어? 잠깐만. 지금 성형외과는 사실 이제 미용 수술 위주의 성형외과는 사실 응급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조금 죄송스럽고 미안한 건 있어요. 왜냐면 늘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흉부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그냥 일반 외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술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수술도 물론 있지만 응급으로 갑자기 해야 되는 수술도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호출받고 뛰어가는 게 일상 다반사고 그래서 항상 주말 쉬어도 당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출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병원 반경 몇 킬로 이상 벗어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주말에도 콜을 받을 수 있게끔 당직 원장을 정해놓고 떠서 뭐 안전성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말해. 시스트력 얼마야? 노래비 달았어?
저는 이 드라마에서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뚱뚱한 의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죠? 레지던트 지내다 보면 정말 살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이렇게 많이 덩치가 커지는 분들이 많고, 저같이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죠. 어떻게 보면 표준 체형이 별로 없고 많이 찌거나 많이 빠지거나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저는 수술장 앞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음료수 자판기가 있었고, 항상 끝나고 나면 콜라를 그렇게 마셔야 됐던 것 같아요. 그 넘어가는 청량감, 목에서 타오르는 그것 때문에 되게 결국 그런 기호식품들은 되게 많이 찾게 되고, 아무래도 제대로 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간식 위주로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때우게 돼요. 그래서 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턴 레지던트 동안에 건강을 망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저런 것들은. 내가 일주일에 수술을 몇 건이나 할까? 평균 일주일에 5건 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1년에 대충 잡아도 한 250건 정도는 하겠다. 예. 그러니까 성형외과 기준에서 일주일에 5개라는 건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도 5개 이상은 하기 때문에. 근데 신경외과 수술은 기본적으로 진짜 길어요. 진짜 길고 하루에 하나 정도 겨우 소화할 정도 수준? 저는 제가 레지던트 때 24시간 이상 하는 수술도 봤거든요. 화장실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손을 바꿔가면서 수술하는 경우를 봤어요. 물론 이제 어시스트하는 레지던트들이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저는 그 교수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별로 좀 다른 것 같고, 신경외과에서 5개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수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은 대부분 외래를 보는 날이 정해져 있고 수술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씩 한다 그러는 건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긴장하라고. 이 일이 힘은 드는데 금세 익숙해져. 근데 익숙해질 게 따로 있지. 우리 일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 예민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뭐 아주 길진 않지만 굉장히 좀 집중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을 두고 수술을 하는 거니까 수술을 할 때만큼은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 그래서 사실 1시간짜리 수술을 하더라도 하고 나면 굉장히 진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은 결국 적응을 하는 거라서 예민한 상태로 계속 24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수술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감정이 셧다운이 되고, 끝나고 나오는 순간 다시 올라오고, 이걸 반복시키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익숙하고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거를 안 하면 제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V 노드는 왜 조심해야 되지? 왜 조심해야 되냐고. 죄송합니다. 안타깝다. 어떻게 난 이 생과사의 순간에도 잠이 오니? 생과사의 순간에 저도- 잠이 오죠. 막 본인의 생과사가 왔다 갔다. 4개월 헤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술장 진짜, 근데 드라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문을 많이 구한 것 같아요. 실제 수술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겪는 일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잘 나오는데, 졸죠 당연히. 이틀에 3시간씩 자고 이러면 체력적으로 당기고만 있어야 되고, 어시스트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졸리기 마련이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수술장에서 졸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제 정경호 배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환자한테는 생과사의 순간이고,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수면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혼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은 교수가 소리를 버럭 지르잖아요. 근데 사실 저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수술장에서 이렇게 필드를 당기고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게 되면 순간 필드가 흔들릴 수 있어서, 보통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는 것보다는 손을 쳐요. 기구 같은 걸로 손을 탁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워요. 일단 이거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혼내는 경우는 많고, 수술장 들어가면 혼나는 게 뭐 자주 혼나냐라고 물어보는데, 원래 수술 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원래 수술 때마다 수술하면서 교수님이 질문하시고, 레지던트 답 못해서 혼나고, 졸다가 혼나고, 뭐 다른 이유로 또 혼나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혼나고, 뭐 굉장히 많은 이유로 혼나고, 수술장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부러 좀 텐션을 높여요. 긴장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고, 긴 수술인 경우일수록 더 당연히 루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잘 텐션을 높여서 끌고 가는 게 서전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부분들은 되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와닿는다
사실 저 졸고 있는 레지던트가 옛날 생각나는 것도 좀 안타깝네요. 졸고 있기가. 각자 사실 공부로선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팔 땐 제대로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6년 내내 춤을 췄습니다. 동기들끼리 사귀는 일은 진짜 많죠. 저는 대신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사실 의사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재밌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추억이 생각나게끔 하는? 의사를 이렇게 인간으로 대하는